피직과 비슷한 기능으로 스킨이 있는데요. 피직이나 스킨은 본이나 바이패드에 붙은 오브젝트를 변형시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옷이나 살갗처럼 뼈대가 움직임대로 변형시켜주는 것이 바로 스킨과 피직인데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물체를 변형시킬 때는 스킨이나 피직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개로 쪼개져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본이나 바이패드에 링크만 시켜도 됩니다. 오브젝트끼리 링크시키고 중심점을 옮긴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이동하였을 때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는 본이나 바이패드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를 본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이 가려져서 안 보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Select and Link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옆에 있는 Select by Name,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이름이 보이지 되는데 이렇게 링크 버튼을 키시고 클릭하시면은 Select Parents가 나옵니다. 단축키로는 H가 있죠. 여기서 첫 번째 본이므로 본 공유를 클릭하시고 링크 하시면은 한번 번쩍했던 것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H키를 눌러서 두 번째 만든 방향이 아래에서 위이므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겠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을 클릭하시고 링크 하시면 여기가 한번 반짝일 것입니다. 자, 링크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이 오브젝트가 아무런 일그러짐 없이 자연스럽게 인버스 키네메릭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본을 하나의 오브젝트 된 곳에 옮겨 심고 여기에 간단한 스킨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본을 이쪽에 옮겨야죠. 본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을 모두 선택한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이동해서 여기다가 본을 옮겨줍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분할면이 구부러지는 쪽으로 모이도록 버텍스를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Mesh를 클릭하시고 벌텍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흩어져 있는 벌텍스를 한쪽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R자를 눌러서 구부러지는 쪽으로 많이 모이도록 합니다. 사실은 팔은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뒤쪽에다가 벌텍스가 많이 있어야 되고 구부러지는 쪽은 모여져야겠죠.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는 다시 모디파이에서 스킨을 적용하시든지 또는 요 위에 있는 모디파이어에서 애니메이션 모디파이어 스킨을 선택하시고 파라미터에 있는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에 어떠한 본이 적용될 것이냐를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있기 때문에 복사한 것은 4번, 5번, 6번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선택해주고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당연히 여기겠죠. 그러므로 4번을 선택하고 Edit Envelope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4번이 여기군요.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4번, 5번, 6번 순서가 약간 바뀌었군요.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너 경계선부터 잡아당겨서 퍼지게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의 벌텍스, 어디까지의 오브젝트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죠. 이 본이 아래쪽도 클릭하시고 보라색으로 바뀐 다음에 밖에 쪽으로 끌어가 줍니다. 현재 주변에는 아무런 다른 오브젝트가 없으므로 크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손가락 같은 걸 작업하실 때는 바로 옆에 다른 손가락이 있으므로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거 여기선 4번이죠.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서로 겹친다 이 말이고요. 파란색이 있으면 곤란하므로 조금 더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단순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영향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해주고 에딧 엔벨롭을 끄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본을 선택하시고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러나 부드럽게 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영향력의 범위가 너무 크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분할 면의 수가 충분치 않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피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년 오브젝트에 바이패드를 맞추고 피직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현재의 모양을 버전 3.0 클래식한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디 타입을 클래식으로 바꾸시면은 옛날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목이 약간 짧으므로 목의 수를 2개로 늘리고 역시 머리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작업할 수 없으므로 모션에서 피직 버튼을 켜고 여기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 정확히 안 맞으면은 트랙 셀렉션에서 Move Horizontal을 키시고 정확한 위치를 맞춥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은 COM, Center of Mass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다시 선택하시려면은 키보드에서 H키를 누르시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이 바이패드 01이라는 것이 보이죠? 이 말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센터 오브 매스를 원하시면은 바이패드 01을 선택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H키를 눌러서 선택하시기 좋습니다.
프론트에서 다 되었으면은 탑이나 레프트에서도 정확히 맞춰줘야죠. 이제 이 오브젝트가 약간 앞으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가 다시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키를 누르시고 바이패드 0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이동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트랙 셀렉션에서 이걸 키시는 것도 괜찮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현재의 오브젝트에 바이패드를 맞춘 것입니다. 여기서 아직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본 세팅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바인드나 포인트 같은 것은 하이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부 보이도록 언하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하이드 올 해보죠. 그러면은 머리 위에 그리고 손끝에 발끝에 모든 포인트와 더미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바이패드를 중심으로 이 오브젝트를 피직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아무리 봐도 마음에 안 드는군요. 약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 대신에 러버밴드라고 하는 기능을 약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것 같으므로 이거 역시 더블 클릭해서 카피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물론 카피 페이스트 단축키는 있습니다. 카피 페이스트.
자, 이제 피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오브 그레이드가 필요한데요. 그 전에 오브젝트가 현재 지금 비활성화, 즉 프리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에 오브젝트를 붙이는 작업이 불가능하죠. 현재 프리즈된 오브젝트를 언프리즈 하겠습니다. unfreeze all. 오브젝트가 반투명한 상태는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셔야죠. 오브젝트가 바지 하나, 몸통 이렇게 나눠져 있으므로 또 얼굴도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오브젝트 다 선택하려면은 바이패드를 일단 선택하시고 선택을 인버스 하시면 되겠죠. H키를 눌러서 BIP로 시작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인버트 키를 눌러서 선택을 반전시킵니다. 셀렉트 버튼 누르면은 바이패드를 제외한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에 피직이라고 하는 모디파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모디파이에서 피직을 적용시킵니다. 피직을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 envelope, link, merge, tendon, 그 다음에 vertex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한 것은 envelope이고 이 envelope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선택한 것이 바로 vertex입니다. 현재 오브젝트 선택 상태에서 모디파이를 적용시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attached node라고 해서 COM, Center of Mass에 연결되어지는 게 필요한데 선택이 참 힘들죠. 이런 경우 먼저 이걸 누르시고 다음에 H키를 누르시면은 다른 메뉴가 나옵니다. Pick Object,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패드 02 루트이므로 루트, 즉 이것이 바로 Center of Mass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Pick. 그러면은 여기에 메뉴가 나오죠. 링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링크입니다. envelop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envelope이죠. 처음 설정하실 때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 이대로 두고 이니셜라이즈를 하겠습니다. 커피 모양이 나오죠. 좀 기다리라는 뜻이죠. 모두 링크가 되었습니다. 아직 안 보이시죠?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지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주변에 주황색 선이 보이죠. 이것은 모든 물체가 다 지금 연결됐다는 뜻인데요. 연결되었고 피직이 적용되었지만은 기본값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envelope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조절해 주고요. 미세한 조정은 다시 vertex에서 다시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 선, 아무 오브젝트 선택해 보시면은 주황색 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envelope를 선택하고 각 오브젝트 선택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마치 봉투나 주머니 같은 걸로 쌓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면 되는 것이죠. 조절하는 방법은 메뉴 밑에 보시면은 inner, outer, both라고 있는데요. both라고 하는 것은 inner와 out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이고 inner는 안쪽에 있는 영향 범위죠. outer는 바깥쪽에 있는 영향 범위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 밑에서 수치를 조절해서 조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트라고 써있는 것이 켜진 상태에서 값을 크게 주면은 그 인양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게 하면은 둘이 같이 작아지죠. 대충 마치고 나서
아우러,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힘이 100% 미치고 점점 힘이 약해져서 아우러에서는 완전히 힘을 못 쓴다. 이걸 경계로 해서는 아주 힘을 못 쓴다라고 할 때 이 범위를 제대로 적용시켜 주셔야만 어떤 오브젝트가 남아 돈다든지 또는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 주변의 오브젝트가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러를 좀 더 작게 해볼까요? 그 다음 이너를 약간 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너를 선택하시고 그 값을 약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너나 아우러가 반대편 다리에 닿으면은 이 다리가 움직일 때 이 부분이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그럼 참 보기 흉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노드의 상위하고 얼마나 겹치느냐. 차일드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드의 아래 노드와 얼마나 겹치느냐 이것인데요. 겹치는 정도가 적당히 하겠죠. 그 다음 아래에도 약간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값을 올리겠습니다. 차일드 오버레이 값을 조금 더 줘보죠. 현재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작업하고 계신데 와이어프레임이 아니라 채색이 된 상태에서 보시려고 하면은 현재의 오브젝트를 쉐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쉐이드에서도 안 보이는 이유는 F3을 누르셔야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안 보이신다 그러면은 반투명한 현재 상태를 완전히 채색이 된 상태로 프로퍼리에서 See Through를 해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 노드에 주변에 있는 이 허벅지가 완전히 포함되었고요. 이 허벅지가 움직일 때 겹치는 부분, 정강이의 무릎 부분에는 약간 영향을 줍니다. 이걸 움직이셨을 때 제대로 안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벌텍스나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제대로 움직이도록 해줘야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다리 부분, 정강이 부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을 선택하시면은 기본 노드 값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약간 하는데요. 이 정강이와 이 정강이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했으면 좋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드실 때 처음에 이렇게 두 다리를 벌리고 팔을 벌리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손가락의 경우도 많이 펼쳐야 되지만은 손가락의 경우에는 손가락의 뿌리 부분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많이 해주셔야죠.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피직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메모리를 요구하죠. 그 다음에 다리를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신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응이 느린 것은 단순히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느린 것이고요. 여러분 컴퓨터 성능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느린 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전체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눈 같은 경우, 눈은 피직에 적용시키지 않고 눈을 머리 부분에다가 링크시키고 또한 눈을 바깥쪽의 더미에 링크시킨 다음에 Look at Constraint을 주시면은
그 바깥쪽의 더미가 움직일 때 눈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계속해서 몸 전체에 피직을 적용시켜 주십시오. 피지컬 엔벨롭 레벨에서 작업하실 때 셀렉션 레벨에 보시면은 관절 부분의 영향력 범위를 설정하는 링크와 그리고 크로스 섹션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가 있습니다. 링크는 주로 아래에 있는 이너나 아우터의 스케일, 오버랩 값을 조정해서 영향력의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컨트롤 포인트는 직접 포인트를 움직입니다. 아우터의 경우에는 바깥쪽이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이너 그러면 안쪽이 빨간색으로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을 여러분이 이동도구로 이동하셔서 그 모양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링크에 와 계시다면은 셀렉션 레벨을 프레비어, 즉 이것의 전 단계로 옮길 수가 있고요. 그 전 단계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은 또 옮겨갑니다. 또한 여러분이 컨트롤 포인트에 있는 경우 컨트롤 포인트, 예를 들어서 컨트롤 포인트에 가시고 어느 한 점을 선택하셨다 치면은 여러분이 프레비어스 그러면 그 다음 그 전에 것을 옮겨가고요. 다시 프레비어스 그러면 또 옮겨가겠죠. 반대 방향을 이동하시려면은 물론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모양을 변형시키시면 되죠. 이러한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모두 끝났으면은 전체를 선택해서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이때 회전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 같으므로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브 레벨에서 지금까지 있던 엔벨롭이 아니라 탑 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피직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제 한번 바이패드를 움직여서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피직 작업을 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알으셔야만 제대로 작업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충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쉐이드 된 상태로 돌아오신 다음에 바이패드를 선택하시고 바이패드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을 움직여 보면은 이 팔은 제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를 선택하고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아도는 버텍스가 보이죠? 소프트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남아도는 것을 클릭하면은 거기서 있는 본에 달라붙는 기능이 있는데요. 맥스는 아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에 뒀다가 다시 엔벨롭에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다리 선택해 보죠. 이쪽의 다리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죠. 발을 잡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군요. 그러면 이쪽 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 이쪽 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곳은 이쪽 다리뿐 같군요. 그럼 한번 허리를 굽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고요. 뒤로 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굽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군요. 현재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한번 돌려볼까요? 프론트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직접 잡고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선택하니까 이가 되죠. 여기는 왜 그럴까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해야겠죠. 일단 탑 레벨로 나오신 다음에 여러분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부 레벨로 다시 내려가시려면은 오브젝트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H키를 누르시고 바이패드라고 써있는 것만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인버트 하면은 바이패드가 아닌 것만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오브젝트가 모두 선택이 되고 다시 하부 레벨의 메뉴가 보입니다. 엔벨롭 버튼을 켜주시면은 아까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곳이 보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링크와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택되었던 부분을 조절해 줍니다. 선택하는 범위가 부족했을 테므로 그 부분을 약간 더 커지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 빠져나옵니다.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브 레벨에서 탑 레벨로 빠져나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체크를 안 했던 것이 움직이는 축이었는데요. 그때는 비우고 여러분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향을 움직이시려면은 로컬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 엑스포트 모드이므로 그러한 메뉴가 나오게 하려면은 Alt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쿼드 메뉴에서 축을 로컬로 바꿉니다. 현재 비유로 되어 있죠. 로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가 되었던 다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회전하시는데 가장 편한 방법은 Alt 키와 키보드의 Alt 키와 또 마우스의 중간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시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오브젝트가 변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문제가 되었던 회전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잠깐 끄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뼈 중에 하나인 이걸 선택하시고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숙이면서도 머리가 위를 향하는 것은 여기에 바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Alt키와 키보드의 Alt키와 마우스의 휠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므로 앞으로 설명드릴 벌지 또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세팅을 일단은 잠시 건너뛰고 바로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D에서 벌지라든지 여러가지 휘지기의 다른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